네, 이슈앤피플 사건앤피플 시간입니다. 3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했는데요. 동거녀가 옷장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녀 전에 같이 살았던 여성분도 살해돼서 시신이 유기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보면 정말 세상이 무서운데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잘 이해하고 알면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사건 알아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일 듣지만 우리 앵커님께서 우리나라 형사정책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요? 그 앞에 있는 멘트가 네. 사건을 알고 사건을 대비하면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네. 저희들이 언제나 입에 달고 하는 말인데 그렇군요. 그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번 이 사건도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을 조금 갖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정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강호순 뭐 이런 끔찍한 사건들 이후로 또다시 끔찍한 사건인데 네네. 알려지게 된 과정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택시 기사와 접촉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는 것도 정말 아연실색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그 택시 기사의 사체가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 방금 말씀 주신 지금 현재의 동거녀, 현재의 동거녀가 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저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반려묘 이제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지금 이제 사체가 있는 장소가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근데 끈을 풀고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택시기사분의 사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그 집에 지금 현재 동거녀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사체를 숨겨 놓았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이 놀라고 있고 저조차도 참 다른 사건과는 다른 결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사례를 놓고 이 범행의 성격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들이 이제 택시기사 아버지한테 어디냐고 물었더니 대신 답장을 하는 행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집에다가 시신을 유기해 놓은 행위. 그다음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범죄가 어떤 형태의 범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고 그 접촉사고 때문에 합의금을 이제 주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니 내가 현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건데요. 저는 첫 번째 워딩 과연 이게 음주운전이 맞을까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수를 해서 접촉사고가 나는 것은 뭐 계획적인 범행 정황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가장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음주운전을 가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피의자가 지금 음주운전을 했다는 음주 측정 수치는 어떤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접촉사고를 해서 거기서 보통 합의가 보통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 계좌이체하거나 뭐 계좌이체를 현금 하거나 있으면 뭐 현금을 드리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집에까지 왔는 거고 여기서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범행 후의 정황이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앵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그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을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 대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단계 그 즈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없이 대출이 쉽지가 않죠. 카드 대출도.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 그냥 우발적으로 사망을 했으면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제가 카드 종류를 잘 모르겠지만 그 카드의 비밀번호라는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면 저는 이 범죄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계획이 아니더라도 뒤에 있는 이 부분 즉 살인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계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전을 강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음주 접촉 사고가 맞을까, 음주가 맞을까라는 부분 하나. 또 네네. 카드를 이용해서 그 많은 돈을 받았다면 도대체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두 가지 그렇죠. 의문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네.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 네. 그 사건이 벌어진 곳과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같이 있던 그곳이 전 동거인 여성분의 집인데 예. 그분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맞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이 지금 사망한 전 동거인이 네. 만난 장소가 이제 뭐 노래방이라는 뭐 노래방이 나쁜 곳은 절대로 아닌데 그렇죠. 직업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 분 다 같은 일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되었고 동거하는 과정에서도 뭐 특별하게 어떤 그 부부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네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피의자의 그 통신영장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어서 이 전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놓으면 사실 처음부터 만나는 목적 자체가 금전적인 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금전적인 목적에 의해서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했는 행동이 또 이 전 동거인의 신용카드와 기타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2천만 원 가까이 또 제출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전 동거인의 아파트에 1억 가까운 채무가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온다고 본다면 사실 이 만남 자체도 물론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금전적인 목적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상 지울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맞습니다. 지울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죄는 단죄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보면 이분이 지금 돈을 노리고 정말 태연하게 아주 치밀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짓을 했다라고 볼만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앵커와 청취자분께 조금 더 칠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맞다면 과연 이 택시기사와 이 전 동거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정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남에게 금전을 빌려서 사는 생활,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생활에 기생해서 사는 살았던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한 마리의 늑대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대폰도 타인의 휴대폰도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여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집의 주인으로 알려진 전 동거녀분은 4개월 전에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한 곳을 갔는데도 지금 사실상 시신을 못 찾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죄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사실 이게 뭐 자백은 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정식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였다라는 자백이 있다 할지라도 자백의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보강 증거 중에 하나가 살해를 했는 사람만이 그 피해자를 어디에 유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론적인 살인은 결과범이거든요.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유죄로 삼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정식 재판 절차에 가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만 있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보강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인데요. 주변 이웃들한테도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